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한 0.5%로 양 시장 모두 다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는 살짝 개선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특징주 8개를 뽑아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한 종목을 오늘도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시장의 스토리 메이커 김형우 전문가님, 그리고 종목의 시인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뭔가 이게 딱 확실히 별명이 이제 짝짝 붙어가고 있다라는 네. 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종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 8강에 8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LNF하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그야말로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쪽과 관련해서 한번 두 가지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DB손해보험 그리고 송원산업이 있습니다. 이 DB손해보험 오늘 금리 인상 모멘텀 받은 것 같고요. 네.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요. 두 가지 종목 면밀하게 분석해 볼게요. 네, 그리고 3라운드에 가면은 어제도 이제 통신과 관련 내용을 조금 좀 다뤄봤었는데 오늘도 이게 좀 이어갑니다. 서진 시스템 그리고 유비쿼스가 3라운드에서 맞부딪힙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에코마케팅과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네. 요즘 트렌드는 레깅스 아닐까요? 이 관련주들 엮어가지고 한번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깅스. 예. 쳐다보기가 좀 그래요. 이제. 그런가요? 굉장히 편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8강 첫 번째 라운드. LNF 2차 전지 양극재 또 대표적인 또 종목이 되겠고요. 네. 또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또 음극재 쪽과 또 가까운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LNF도 오늘 뭐 완전히 뭐 로켓처럼 치솟고 있고요. 또 일진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워낙에 두 번 고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들에서 하나씩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둘 중에서 이제 고를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진입 장벽이 어떤 게 더 높은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떤 게 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제가 봤을 때는 네. 진입 장벽 자체는 반도체가 그러니까 차이가 급격하게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는 사실은 일본이 원래 배터리 산업, 전자 산업이 원래 제일 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쪽 전자 쪽으로 많이 좀 빠지고 저 중국 저가와 자금력으로 가지고 많이 지금 침투를 했거든요. 근데 기술력은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만 있으면 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소재. 근데 소재는 다 한국에 또 사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는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성공정, 후공정, 테스팅까지 그다음에 바이오까지 다 이게 하나의 그냥 토탈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찌 보면 이 장벽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유럽 일부 국가,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대만, 뭐 한국, 미국 이 정도 수준이지만 배터리는 시간이 좀 지나고 많은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금방 빠른 시간 내에 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대개발도상국들도 충분히 그 안으로 들어오기 가깝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주들을 육성하고 계속 더 발전시켜야지만이 일단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중에서는 지금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들어오기가 힘든 네.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더 좀 리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해 주셨네요. 아.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지금 시장에서 본다면 네. 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다가 또 안 되다가 또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진정 국면에 좀 들어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대납폭이 나온 부분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 개 모두 포트에다가 해지하는 형식으로 넣어 놓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좀 공통점을 지금 파악을 해본다면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수급 모멘텀을 더 잘 받을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순서적인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반도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산업에 대한 그런 해결 문제 순서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가 본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네. 그 이제 EV에 대한 그런 전기차에 대한 전방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네. 배터리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인다고 이제 본다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네.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가격 메리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그런 포문을 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를 본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먼저 더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한 분은 반도체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네. 또 김영우 전문가는 반도체가 어떤 베이스가 되면서 2차 전지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저는 그 2차 전지를 약간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좀 네.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네. 10년 전 기억나십니까? 태양광 산업. 태양광 산업이 10년 되게 전이요. 발전했었어요. 중국한테 쫓겼잖아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와 네. 대규모의 자금력이 들어가 버리면 금방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져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일단은 판매하는 사가 있지만 네. 판매하는 사가 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소재와 원자료 그러니까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우리가 따로 중국이 원하면 우리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는 그거하고 좀 완전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강한 어찌 보면 섹터다. 어떻게 감히 2차 전지랑 비교할 수, 그러니까 가치는 가지만 네. 어떻게 반도체랑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국가의 존폐 위에 걸리는 정도의 이게 큰 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두 돼요. 업종의 차이는 기술력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시간과 네. 모든 것을 많이 바쳐도 나오기 힘든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아무나 하는 게 무조건 나라가 중국이 아닙니다. 또 양으로 때려박는다고 해서 예, 반도체 그렇죠. 따라오지는 예, 못한다. 그렇죠. 2차 전지는 근데 가능해요. 그렇군요. 2차 전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력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기술력만 있으면 아니 소재만 가지고 오고 하면 부품에서 만들어진 그거니까 충분히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중국도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 저가 정책으로 하면 원통형 배터리도 뭐가 나오더라도 중국이 금방 우리 턱까지 다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반도체가 네네. 제일 강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해서 대표 종목들의 실적 전망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은 네네. 대부분 둘 다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쪽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내에서도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이런 종목을 잘 이게 슬림화 시켜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두 개를 보자면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냐 전자에서냐 하면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두 개 다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 예, 반도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면 이게 네. 어떤 이렇게 변동폭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딱 보이지가 않,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오차가 없습니다. 모두 컨센서스 나오다 보면.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차이라든지 전자와 이게 반도체가 아우러지기 때문에 또 네. 또 같이 붙어 있는 또 삼성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아우러지면 좀 변동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는 선반영을 많이 시켜요. 주가가 오늘 분기별 실적이 오늘 탁 발표하면 바로 네. 주가는 떨어집니다. 내 생각엔 그만큼 많이 안 나왔네. 네. 그럼 기관들과 외인들은 바로 포지션 자체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분기별 실적 냈을 때 과연 실적이 좋은 적을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번뿐이 없고 거의 다 그날은 떨어진 거로. 그럼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슬림화가 필요하다라는 네, 관점이시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분야를 조금 이렇게 인적이든 물적 분야이든 좀 네. 빠져나가는 부분도 사실 한번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는 또 그런 질문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는 게 약간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이제 묶어서 보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떤 게 더 좋냐, 막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 흐름상 또 리오프닝이라든지 정책주도 또 동시에 좀 계속 왔다 갔다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리오프닝하고 정책 이렇게 묶어서 크게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지금은 더 좋습니까?
저는 그래도 반도체랑 2차 전지라고 봅니다. 그래요? 좀 투자적인 모멘텀에서 이제 리오프닝이나 어찌됐든 리오프닝과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수급이 빠르게 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일단은 끝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재료예요. 네네. 그 말은 재료가 노출이 되는 순간 그 소멸도 빠르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빠르게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네. 두 섹터라고 보면 되고 네. 하지만 지금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그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트레이딩의 그런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하루 단위로 바뀌니까요. 맞습니다. 네, 하루 단위로 이게 뭐 10% 급등했다가 또 10% 네. 그대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러한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네. 섹터이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차라리 과대낙폭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적주들을 차라리 잡아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아까 네. 2차 전지주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좀 차별화 포인트가 많이 없다 이렇게 좀 들렸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주 안에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종목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고르는 게 좋을까요? 진입장벽이 좀 낮으면 진입장벽이 낮은 네. 지금 일단은 소재 부품주들이 일단은 공장 증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 일단 하청의 밴드들이 해외 시장의 저가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판매망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서 같이 공동으로 같이 많이 가거든요. 좋은 흐름 아니겠습니까? 좋은 흐름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시장 자체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활력을 줄 수 있는 부소시 같은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자 그런데 완성된 뭐 삼성 SDI라든지 엔솔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보근한 소재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대장주보다는 네. 약간 소재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약간 활성화돼요. 왜냐면 판매망은 어차피 대형주들이 판매를 하지만 네.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사업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업체들이 네. 많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출하는 게 사실 이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그 거래처를 하나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쪽보다는 여러 거래처에 다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종목 선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LNF하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LNF입니다. LNF. LNF.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역시 반도체에서 골라주셨네요. 갈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러면 각자 한 분씩 약간 매력의 포인트, 종목별 매력 포인트 하나 잡아볼게요. 김영우 네. 전문가님. 네, LNF는 일단은 테슬라와 함께 항상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테슬라가 성장을 할수록 실적이 동반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큰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자, 네네. 오늘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은 일진 머티리얼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일진 머티리얼은 이제 2차 전지 이제 동박 관련된 회사고요. 네. 일단은 지금 동남아,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지금 유럽에 지금 신규 투자 결정된 전망이 일단은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인 이 상승적인 가능성으로 제가 보고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일진 머티리얼 조금 더 좀 여쭤보자면 좀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진 머티리얼즈 자체는 사실 일진 그룹이 총 지금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 수가 7개예요. 네. 오늘 좀 네. 아까 아침에도 일진 관련된 걸 좀 보다가 보니까 네. 오늘 일진 다이아 말고는 다 상승했어요. 예, 6개 종목 전체가 다 상승했는데 네. 네. 이 일진의 특징이 뭐냐면 네. 큰 회사의 밴드로서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부분에는 항상 이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네네. 기업의 분위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제품을 만들면 그게 꼭 중요한 핵심 소재 네. 네. 그런 쪽이고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주로서도 상당히 파워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진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이 지금 LNF하고 작년 2021년 네네. 1월 4일 날 장시작에서 1년의 주가 추이를 제가 두 개를 딱 분석해 보면 네. 어떤 동일해요. 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다 우상방으로 끝까지 갔는데 1월, 2월에 두 개 주가들은 2차 전지 관련 주가들은 그냥 과대낙폭처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기술적 일단은 그걸 보니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추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이라고 계산되고 충분히 이게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분들도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이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일진 머티리얼 가져왔고 예, NLF 좀 약간 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다. 네. 예, 비싸서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좀 진입하기 힘들까 싶어서 일단은 비싸다는데 어떤 친구? 네. 저는 뭐 지금 당장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시장 자체에서 평가 자체는 지금 성장성과 같이 밸류가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가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2차 전지 양극할 물질과 이제 테슬라의 그런 거래하는 부분들이 네. 계속 성장하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 판매 가격을 잘 전이를 해서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계속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을 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총액 자체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달라진 게 아예 없죠.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네. 또 LNF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LNF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두 분이 좀 갈려가지고 각자 종목에 대한 매력을 좀 어필을 해주셨는데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을 지금쯤이면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의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골라주셨네요. 네, 제가 아까 반도체라고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로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왜 아무도 수정해 주시지 않아요? 이 수리에도 들어가니까요. 네, 반도체도 걸쳐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가 싶어서 그냥 했습니다. 예. 네. 잘 공부해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겼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LNF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LNF는 목표가 2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이 LNF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시작점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비중을 조금씩 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5만 원까지 LNF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 이겼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올리는 동안에 LNF는 25만 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8강의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상승이 이제는 네. 거의 뭐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DB손해보험이 1등은 아닌데 어쨌든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송원산업이 화학 관련해가지고 또 네. 대표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DB손해보험 그리고 이 폴리머 안정제계의 강자 예, 송원산업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송원산업은 생소해가지고 어떤 기업인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주실지 되게 궁금한데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송원산업이죠. 송원산업. 기관과 일단 외인들의 쌍끌이 매수, 예, 송원산업. 네, 최고입니다. 예. 네. 좋으니까 오늘 둘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이러면? 종목이 나왔네요. 최고의 종목이 나왔어요. 최고의 종목으로 우선 하나 점 찍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 전 DB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이 글로벌 흐름에 따라가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자, 엇갈렸습니다. 자,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우 네. 전문가님. 네, 일단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행량 이제 감소에 따른 그런 네. 손해율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네. 이런 이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런 수혜들이 좀 아직은 이어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송원산업이랑 이제 DB 손해보험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좀 손해보험사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매매 타이밍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네. 저는 그쵸 DB 손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DB 손해보험 골랐습니다. 혹시 네. 다른 보험주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DB 손해보험이 더 우위에 좀 선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뭐 제가 보고 있는 더 이제 유망한 이제 종목으로는 KB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네. 우리금융지주 차라리 은행 쪽으로 가시네요. 네, 차라리 은행 쪽이 전 낫다고 보고 있어요. 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매매를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급등락이 좀 심한 좀 그런 부분이 대응하기가 있어요. 좀 힘들 수도 네, 대응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재료가 소멸이 이어진다면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차라리 금융 쪽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변동폭이 큰 만큼 손해보험이 수익은 또 팍팍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수익만 보고 투자를 하세요. 아, 네. 아, 이게 들어갔을 때, 이 종목 들어갔을 때 내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이걸 들어가겠다. 한쪽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아, 잃을 때를 생각 안 하시고 수익 그쵸. 볼 때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주식시장에서 항상 시나리오를 그리실 때는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네,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한 불안전 요인이 없어질 때 그 종목에 대해서 그렇죠. 투자를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 네, 리스크가 사라질 때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소거법이라고 네, 소거법이죠. 아. 네, 소거법으로 종목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의 DB 손해보험 들었고요. 최인호 전문가는 송원산업입니다. 이거 플라스틱하고 연관된 거라고 아닙니다. 대충 내가 하는데요. 정확하게 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게 원래는 석유, 이거 지금 유가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자, 일단은 S-오일이 재고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제 부분에서 사상 최고의 이익을 지금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제하는 방식인데, 이 정제 방식이 이제 NCC라고 해가지고 나프타, 이제 뭐 클라키, 나프타 네. 클라키 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이걸 이제 온도로 가지고 경질유분을 빼내는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름에 이제 순도에다 하는 건데 그거는 30도에서 120도에 이제 그거를 빼내는 건데 아, 끓이면 다 달라지나 보요 예, 그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보통 200도에서 300도 보통 하는데 이 경질유분을 빼려면 최소한 30도에서 120도에서 나오는 액체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원료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PVC 안정제도 만들고 폴리머 그다음에 알킬레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분에 같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했지만 버크서 해서웨이가 그러니까 네. 정유 부분에 올해는 무조건 투자하겠다 해서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그게 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래가지고 유가가는 계속 고도 상승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시세적인 차익과 정제 부분과 이거 화학적인 부분이 많이 오르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개인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을 이해하기는 좀 힘든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일상생활에 많은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지금 시세 차익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를 좀 선호하시거나 그런 네네. 것들은 무조건 이런 종목 같은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에 따라서 함께 오를 수 있다. 아, 그렇죠. 네. 떨어질 땐 그럼 또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활 일부분에 많이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가는 기름이지만 안에 정제에서 나오는 부분을 쓰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커지기는 낙폭 차이는 그다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송원산업 이런 종목들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게 생활에 가깝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갑자기 드는 게 이런 원자재 상승 부담 이런 네. 것들은 또 전가가 그럼 쉬운 편인가요, 송원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자재값이 올라가면 같이 인상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한. 네, 그런 그리고 부분이 정제할 있군요.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화학적으로, 케미컬적으로. 이것도 어렵긴 하고. 네, 그것도 그래서 기술 롯데 정밀, 장벽이- 그렇죠. 롯데 정밀 같은 경우에도 기름이 나오는 네. 쪽이라든지 네. 많이 이동하는 게 일단은 원유를 채취한 데 대해서 그걸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술, 그러니까 플랜트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이죠. 아, 이게 그냥 진입 장벽이 높은 높은, 기업이다. 예, 그렇죠. 물 끓이듯이 끓이면 되는 게 아, 아니라. 아닙니다.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신기하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경질유분이라고, 그 나프타라고 하거든요. NCC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유가 변동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있겠지만 또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쓰임새가 상당히 또 전가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해지 수도 동시에 있습니다. 송원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의 좀 종목들을 올려야 되는데 시청자분의 선택이 오늘 또 4강의 두 번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들의 선택 보여주시죠. 네. 아, 송원산업. 송원산업. 사실 전 시청자분들이 DB 손해보험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송원산업을 골라주셨어요. 저도 운전자 보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댓글 보니까 왜냐면, 송월타워 얘기하시면서 좀 송월타워? 많이 익숙하다고 아, 하시는데 운전자 네. 보험. 그 초록 수건 만드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의 선택으로 송원산업이 4강 1라운드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DB손해보험 관련해서 우리 김용우 전문가께서 전략과 가격까지 좀 도와주세요. 네, DB 손해보험은 일단 목표가는 75,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상 지금 조금 재료가 소멸되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닌가. 네. 그쪽으로 지금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DB 손해보험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서 75,000원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송원산업을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8강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5G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오랜만에 들어보고요. 유비쿼스, 역시 또 애증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서 서진 시스템 또 눈에도 불을 켜고 그게 왜 뭐 이러실 것 같은데 골라주시고요. 또 유비쿼스까지 네. 더 괜찮은 종목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부터 여쭤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용산 관련주 하겠습니다. 용산이요? 유비커스. 예, 유비커스. 용산이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국가 청사들을 이전하면 전혀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거기까지? 시스템, 예, 그래서 네, 유비커스. 이따 지금 오케이. 스포하셨고 이따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세요. 연결을 좀 이따가 어떻게 유비쿼스와 용산이 될까?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얘기하셔가지고. 딱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궁금증 폭발했을 텐데. 정말. 자, 김영우 전문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무상증자 결정했죠. 서진 시스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자, 그러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네, 서진 시스템. 그것도 네. 좀 자세하게 이따가 좀 네,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유비쿼스부터 매력 포인트 써주십시오. 자, 유비커스 지금 오늘 5G하고 관련주에서 한 며칠 동안 계속 연 상승을 보면서 좀 많이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네. 네.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책주,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청와대 이전, 그다음에 용산으로 용산 가죠? 이전,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참모부터 해서 다 이전하는 그런 사업에서 전산망 시스템 그런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거의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나 봐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전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찌 국가의 어찌 뭐 보급청,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건 좀 힘들겠죠. 근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는데 오늘 유비커스 짧은 시간에 일단은 종목을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을 좀 선택했습니다. 저도 가끔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공무원들하고 일할 때는 굉장히 서류도 복잡하고 네. 굉장히 깐깐하게 봐요. 네. 대신 돈은 잘 들어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유비쿼스가 또 네. 그런 데에서 또 어려운 그런 단계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네.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김영우 전문가는요? 네, 저는 이제 서진 시스템을 일단 고른 이유가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통신 쪽으로 해서 5G 그쪽으로 엄청 대장 느낌으로 이제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주가가 그만큼 이제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몇 대 있죠, 그런 종목.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언제 이게 올라오나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매매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려올 때마다 산다면 좀 좋은 기업이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실적이죠. 실적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는 지금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네. 꼭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안 되니까 확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치기에는 그 확장한 사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많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ESS 부품이라든지 네. 아니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부품 쪽에서도 매출이 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통신 장비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쪽도 있으니 우리 좀 이제 봐달라고 하는 반등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무상증자를 네 그렇죠.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는 재무적으로 이게 탄탄하고 그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이제 가치를 넘기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네. 좋죠. 네, 좋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런 밸류가 빠진다면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에 급하게 올라가서 네. 네. 최근에 뭔가 실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거의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런 5G 수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빠졌나 이런 의무심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속도와 네. 그리고 지금 주가에 대한 밸류를 책정을 해본다면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하지만 좀 기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업이 다각화된 게 좀 메리트가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 이런 거 없나요? 일단 네트워크, 일단 전산망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또 이제 세종 정부 단지 같은데 네. 또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시스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네. 우크라이나 사태 보셨죠? 네. 일단은 지상에 있는 안테나라든지 전산망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할 때는. 네.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뭐 했습니까? 저궤도 위성을 쏴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받아쓰기 때문에 네트워크망은 모든 전산망에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PC방도 안 돌아갑니다. 어.
네, 국내 PC방. 너무 갑자기 생활로 확 온 거 아닙니까? 청와대 얘기하고 있다가 네. 청와대에서 PC방까지. 우리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PC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서진 시스템은 사업 다각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쵸.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적으로 이 전산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올라가니까요. 투표 결과 확인해 볼게요. PC방 관련 주가 졌네. 그래도 서진 시스템을 많이 응원하시네요. 핸드폰 저는 껍데기 욕먹을 줄 만드는 알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애증에 예증에 올라가라, 너 때문에 올라가라. 고생했지만 네, 이제는 그래도 올라가라. 좀 해라.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느껴지는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자, 4강에 서진 시스템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청와대와 또 PC방과 관련된 그런 종목. 예. 네, PC방 유산 관련주. 네. 유비쿼스 전산망입니다. 네. 네. 유비쿼스 저 한번 차트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급격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예, 일단은 밥그릇 모양처럼 한번 급락을 한번 보이다가 네. 일단은 우상방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일단 정책 관련 대주는 갑자기 네. 이게 추세가 전환되는 게 일단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근은 좋지만 네. 내가 원하는 시점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수익선에 항상 뭐든지 걸어놔야지 네. 이게 내일 되면 오를까 하면 어느 때 다시 또 급락할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지금 일단 네트워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슈가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26,000원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도 용처럼 생겼어요. 네. 용처럼. 네, 용산 관련주.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맥락 없네요. 야, 그래서요. 네. 무슨 말씀 갑자기 네. 하시는지 했는데 용산이었군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유비쿼스 아쉽게 떨어졌지만 2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서진 시스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충격이 가시지 않네요. 자, 8강 4라운드입니다. 에코 마케팅. 아침에 또 모닝쇼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네. 룰루레몬 효과입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분야가 다른데요. 같이 또 4라운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어, 레깅스. 레깅스계의 샤넬. 샤넬. 네. 겁나 비쌉니다. 레깅스. 어쨌든 그 룰루레몬과 관련해서 오늘 에코 마케팅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효성 첨단 소재. 이제 3세 경영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있는데 오늘 뭐 에코 마케팅은 치솟습니다. 예. 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에코 마케팅, 효성 첨단 소재 둘 다 뭐 룰루레몬 저는 뭐. 효과를 받아서 국내에서도 탄력받고 이 두 종목까지 탄력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저는 효성 첨단 소재죠. 네. 저도요. 그리고 체인어 전문가는요? 저는 에코 마케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체인어 전문가께서 에코 마케팅 골라주셨는데 이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D2C라고 불리는 네. D2C 요? D2C가 뭐냐면 다이렉트 네. D2C가 갑자기 기억이 영어로 비즈니스 투 아니에요. 컨슈머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래. 직접 거래. D2C 말고 D2C 말씀하시죠. D가 아니라 ABC. 그러니까 다이렉트의 컨슈머. 그러니까 네. 내가 고객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직접 판매하는 광고 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군요. 네. 원래 이 회사의 기본적인 틀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홈페이지 관리도 해주지만 원래 네. 좀 다이나믹한 광고들을 많이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한 56개의 일단은 회사가 다 분류돼 있어요. 법인으로. 오. 되게 큰 회사예요. 되게 크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실적이 안 나와요. 어머. 근데 오늘 자회사들이 옷들이 오늘 활기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날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쪽 날개는 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좀 약간 좀 주춤한 반면에 또 이렇게 옷으로 가지고 브랜드로 가지고 두 자회사들이 이렇게 오늘 상승세를 치면서 갑자기 네. 오늘 이슈가 된 종목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회사는 마케팅 회사는 네. 이렇게 거의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희소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라든지 네. 요즘에 이렇게 신한의 비즈라는 친구 나와서 막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사이버로 만들어진 그 모델 AI요. AI 근데 여자가 나와서 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이렇게 아바타요? 아바타처럼 나온 게 좀 신한에서도 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하는 광고하는 회사예요. 근데 광고하는 거랑 레깅스 그 룰루레몬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자회사니까 돈 되는 건 다른 거죠. 서진 시스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 판매점에서 핸드폰 껍데기 메탈 만들어서 팔고 하는 거죠. 네. 예, 똑같이 어찌 보면 회사들이 자구책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광고 뭐 자기 옷을 광고하겠다 이거죠 어찌 보면. 보니까 에코 마케팅이 다루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에서 또 안다르가 있습니다. 네, 안다르. 국내 기업이죠. 레깅스로 유명한. 그렇죠. 지금 가격 알아보니까 룰루레몬하고 반값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룰루레몬보다 더 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거 한 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룰루레몬은 한 10만 원 그냥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에코 마케팅이 이런 룰루레몬과 안다르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어떻습니까? 자회사와 그냥 그렇게 오늘 어찌 보면 이게 특징주적인 부분이 네. 네. 이 회사들이 생각지도 않은 게 이제 좀 이거 소실적이라든지 네. 마케팅에서 일단 선전하면서 되는데 그 원래 에코 마케팅은 광고회사다. 그걸 제가 좀 알려주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광고사들을 선적하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좀 알고 가시면 좋다. 네. 그러니까 옷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광고회사다. 네. 그렇지만 오늘 광고 때문에 좀 계속 주가가 오른다. 그쵸. 내가 옷 때문에 오른다. 그걸 좀 옷 알고. 광고. 옷 광고. 네, 옷 광고 때문에 오른다. 그래서 네. 조금 차트를 보도 너무 극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단기적인 측면에 들어가기는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괜찮다. 예.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예.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에코 마케팅이랑 효성 첨단 소재를 이제 두 개를 본다면 네. 에코 마케팅이 이제 오늘 뭐 안다르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유가 되었고 네. 부각이 되었고 일본에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개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다르가 워낙 이제 레깅스의 강자 아닙니까? 예. 미나 이코님 잘 아시죠? 섹시 이렇게 대답하시고 믹스하고 1, 보니까 2위를 앞다투더라고요. 네, 엄청 좀 탄탄한 어떻게 보면 레깅스계 좀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효성 계열사로 한다면 효성 TNC라는 이제 회사가 스판덱스 쪽으로 네. 맞네요. 그걸 수적도 많이 좋았었잖아요. 네, 그쪽은 이제 아예 원료 쪽이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 효성이 이미 좀 에코 마케팅의 그런 캐파적인 부분에서 이미 압도를 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그런 부분이 것도 있죠. 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급등락은 에코 마케팅이 많이 보이겠지만 저는 에코 마케팅이 이제 상승 추세로 가기엔 아직 힘이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성 첨단 소재를 좀 보고 있고 우리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제 타이어 코드 이제 타이어의 그런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섬유 쪽의 그런 보강제죠. 약간 첨가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견조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스판덱스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많이 증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탄소섬유 쪽에서 계속해서 1조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 수소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미국하고 뭐 또 MOU인가 체결했다고 네, 어제 맞습니다.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도 아마 다시 개발을 또 진행을 할 것 같고 그쪽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차로의 전환을 함에 있어서 그런 탄소 소모에 대한 그런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쪽에서 많이 성장성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엇갈렸습니다. 지금 시청자의 선택이 또 마지막 또 4강의 마지막 종목을 결정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시청자의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케팅 그리고 초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네. 에코 마케팅이 감히 효성에 덤비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뭐, 예. 그래서 효성이 역시나 이겼네요. 짧은 시간 돈 벌려면 네. 짧게 가야죠.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또 바로 이게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또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네. 만약에 또 중장기로 보자 그러시면 또 두 분의 의견이 또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 프로그램의 특징이다라는 거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 마케팅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최인호 자, 전문가님. 에코 마케팅은 우리 국내 최초의 온라인 광고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옷 때문에 떴네 오늘. 그래서 예, 일단 그러니까 주가 이제 계획을 넘어섰는데 네. 일단은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급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트를 보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떴을까 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인데 그래도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짝 24,000원, 24,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시고 근데 사실 위험한 종목입니다. 위험한 종목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라. 그래서 24,000원 잡았습니다. 가격을 잘 지켜야겠네요. 위험한 예. 종목. 네, 네. 지금 2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꼭 바라보시고 24,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이제 네 가지 종목으로 줄어졌습니다. 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1라운드에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송원산업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서진 시스템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맞붙게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8강 1라운드하고 2라운드 때는 김영우 전문가가 졌고요. 3라운드, 4라운드 때는 또 바로 또 최인호 전문가가 지면서 나도 네. 이렇게 졌다고 이렇게 일부러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졌다는 멘트를 것을 네. 강조해주고 자극 받네요. 네. 패배했고요. 막 맞습니다. 예. 서로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대2 상황. 4강 첫 번째 라운드 일진 머티리얼즈 대 송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오늘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송원산업 네. 차트를 보면 송원산업이 더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서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저게 무서운 걸 지금 잡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우선 김영우 전문가부터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원하시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과대 낙폭주입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가겠습니다. 낙폭으로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예, 저는 송원입니다. 송원산업. 오늘 최애 종목이 아닌가요? 네, 오늘 최고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8개 종목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 메리트, 좀 매력 포인트를 좀 들어볼까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동박 쪽에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선두권에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네. 동박하면 뭐 SKC라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두 기업이 동박에 대한 시장을 좀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게 동박이라는 게 동으로 만들어진 뭐인가요? 얇은 막입니다. 막이에요? 네, 아, 그게 박. 네, 그렇군요. 얇은 막인데 그 응급제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네, 필요한 요소죠. 네, 안정성적인 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부분은 동박은 좀 필수적으로 네. 2차 배터리에서 소재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예. 네.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공장에 대한 증설 속도도 계속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SKC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송원산업의 송원산업 매력은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가 상승의 일단 최고의 수혜주다. 네. 그다음에 그 유가를 이렇게 원 재료를 일단은 가공을 해서 그래서 또 다시 또 정밀화학 관련에다가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정밀화학 관련주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성과 희소성과 가치성과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작금의 현실에서는 최고로 해도 단기간이라든지 정장기로 봤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송원산업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갖고 있네요. 예, 종합 선물 세트. 네. 좋은 종목. 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송원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의 투표 결과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치열했네요. 두 표 차이로 일진 머티리얼즈 올라갔는데 그럼 송원산업에 대해서 가격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세워주세요. 아무튼 현금 배당했습니다. 이번에 200원씩 주당. 예. 아니, 돈이 일단은 수익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큰 회사이기 아니, 때문에. 돈도 있어야지 배당도 하죠. 그럼요. 예. 그럼 수익이 없으면 배당도 못 하죠. 네. 맞아요. 자, 송원산업 한 차트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5%가 급등이에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끝없이 올라갈 건데 그래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오늘 단기적인 성향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25,000원에서 네. 다시 한번 재진입 또는 청산하시고 아니면 다시 눌림목 구간이 혹시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괜찮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네, 알겠습니다. 송원산업 목표가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결승전에 진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4강의 두 번째 대결이 되겠습니다. 바로 5G 쪽에서 서진 시스템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 맛집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같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자, 서진 시스템 대 효성 첨단 소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종목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떤 종목이 좋은지 우리 최인호 전문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택은요? 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네. 아까는 안 고르셨는데, 그죠? 네. 순간 또 기억나는 또 종목이 생각났어요. 효성하니까. 아, 그래요? 옛날 코롱 스포츠. 코롱 스포츠. 예, 갑자기 순간 생각났어요. 순간에 갑자기 기억이 예, 등산복으로 기억이 유명한 곳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그쵸. 아버님 세대들. 맞아요. 우리 세대들은 완전 블랙 야크.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입만 열면 갑자기 또 옛날 응답하라로 넘어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네. 시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요? 고민이 되는데요.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서진 시스템인데, 네. 네, 펀더멘탈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가겠습니다. 아, 예. 네.
두 분 다 결국에는 효성 첨단 소재를 골라주셨네요. 네. 미안하니까 한번 얘기하고 가는. 그러니까요. 괜히 미안하니까. 아, 미안합니다. 뭐 약간 희망을 걸고 계셨던 그 서진 시스템 주주분들, 주주들을 네. 위해서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 약간의 네. 언급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요. 아, 네. 뭐 일단은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주주 환원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게 맞는 방향으로도 가고 있다. 거기 이제 전기자동차 부품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 네. 사업에 다각화는 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ESS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함기 부품 그리고 뭐 다예요. 가족용품, 자동차용 로봇 부품까지 다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결국에는 네. 여러 가지 다 만드는 회사면 그게 OEM에서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거기 이제 거기에 기반으로 통신 장비 부품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그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각각의 그 캐시카우들을 창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성장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성장 그런 경고성에 따라서 이 서진 시스템이 주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되는 게 저는 이런 서진 시스템은 5G 그거 안 되면 네네. 그냥 이건 미래가 없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 오히려 살궁리를 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 한 방을 더 기다리게 만드는 종목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펀더멘탈을 이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군요. 네. 효성 첨단 소재는 뭐 말할 거 없죠. 아까 또 이제 댓글에 올라오시던데 네. 효성 TNC에서 이제 스판덱스 만들고 네. 어떻게 보면 효성 첨단 소재에서도 그 스판덱스에 대한 소재를 나눠서 생산을 하면서 그렇죠. 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돈이 많이 되는 알짜배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일단 타이어 코드가 견고하게 실적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그런 반등, 과대납폭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어요. 네. 효성 첨단 소재로 일치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골랐을지 궁금하니까요. 바로 지금 결과 확인해 볼게요. 효성 첨단 소재 아직 뭐 그러네요. 예. 확실하게. 스포츠가 코럼 스포츠.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효성 첨단 소재가 모두 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승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서진 시스템 관련해서 가격 전략만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아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 네. 예. 서진 시스템은 저 목표가 43,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43,000원이요? 네네. 43,000원. 어찌됐든 이제 많은 주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매매를 좀 하실 때는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눌림목이 왔을 때 저는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새로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서진 일단 시스템은. 예. 네, 무상증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네. 그 무상증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재료 소멸로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무상증자만 보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매매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왔을 때 매매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 눌림목이 왔을 때 43,000원으로 접근을 해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승 종목은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또 타이어 코드 화학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또 골라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지금 한 종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 둘 다 아끼는 종목인데 말이죠.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로 가겠습니다. 아니, 계속 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일진 머티리얼 갑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조금 정책적인 인물주 연관성으로도 네. 이게 좀 대두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 무조건. 정책적인 수혜요. 정책주 수혜하고 인물, 그러니까 인맥주. 인맥주. 예, 우리 말하는 이렇게 인맥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는 어쨌든 탄소 섬유라든지 이거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소재인 것으로 제가 또 네. 추가적으로 좀 듣기도 했었는데 네네. 투자 계획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섬유 투자계획 말씀하신 거죠? 네, 효성 첨단 소재 쪽으로요. 네. 어쨌든 이제 수소차로의 그런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정책적인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나온 시점에서 네.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탄소섬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부 정책 그리고 산업에 대한 그런 투자 사이클이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당장에 좀 많이 발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치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
기대치가 만약에 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시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네. 효성 첨단 소재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소액이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소 이야기가 나올 때 체크를 해라.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이서 또 겹쳤어요. 그러네요. 일진 머티리얼즈로 겹쳤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걸 골랐을까요?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들은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효성 첨단 소재 둘 중에 그렇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확실한가 봐요. 예. 세 분 모두 다 일진 머티리얼즈로 좀 통일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이제 이상형 월드컵 공개 1등을 공개하고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이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분씩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네. 자, 우선 최인호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전략하고 가격 잡아주십시오. 자, 일진 머티리얼 일단 소재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 동박도 사용하지만 네. 아까 PCB 기판 들어갈 때 포일 같은 것도 좀 사용합니다. 포일은 또 뭡니까? 그 포일하면 그러니까 우리 알루미늄 우리 은박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네. 구리 알루미늄. 들어가는군요. 일렉 포일하잖아요. 포일. 쿠킹 호일. 호일. 호일, 예, 호일. 그런 게 또 호일, 중요한 포일. 또 네. 내용이군요. 예, 그게 지금 왜냐면 소재사니까요. 예, 소재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양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반도체도 어찌 보면 네. 어떤 일부분은 사용하죠. 그렇게. 네. 왜냐면 일단은 이 회사는 일단 동박이 일단 우선이고요. 네. 네. 일단 동박 생산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일단은 말레이시아의 그 공장도 가동 지금 시키고 투자 결정도 좀 많이 났기 때문에 R&D 쪽에서는 상당한 우세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네. 지금 주가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일단은 과대 낙폭처럼 많이 미끄러졌지만 지금 또 추세가 전환돼서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1월 4일 날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단 한 번도 시작 전부터 한번 이렇게 눌림목이 없을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계속 올라갔던 성장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예. 올해도 분명 탄력을 받으면 2차 전지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전기차 탄력을 받으면 상승력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맥 얘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예, 지금 당선인하고 같은 대학 나왔습니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니 일진 그룹 회장님. 일진 그룹 회장이요? 회장하고 일진 그룹 회장님하고 네. 이제 다 지금 서울대 예, 나왔어요? 예, 둘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 인맥인가?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주셨죠?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이요? 음. 일진 머티리얼즈 11만 원 잡아주셨는데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5.4% 오르면서 95,7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완만하게 U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선이 거져 있는 부분이 바로 최인호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11만 원대 구간이 네, 되겠습니다.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우실 건가요? 저는 목표가 일단 10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네요. 네네. 네. 아무래도 동박에 대한 그런 SKC라는 기업이 좀 네.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그만큼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투자할까 이걸 투자할까 한다면 좀 후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실적은 내년도에 이제 1조 원, 매출 1조 원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단기 순위 영업이익 다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네. 그리고 이제 고밸류라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그 부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과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시즌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견고하게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동박하면은 SKC와 일진 머티리얼즈 기억해 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전문가의 일진 머티리얼즈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가 계속 한번 가격 전략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요즘 작년에도 되게 핫했는데 네. 이 소재 부분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냐면 유가에 연관된 겁니다. 지금 이것도 예컨대 뭐 PT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같은 타이어 이제 보강제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그 화학적인 섬유이기 때문에 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게 소재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요즘 주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효성 일단 차트 보시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옛날에는 참 많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어떤 이슈라든지 그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분위기 유가가 오르니까 목표가는 한 53만 원. 53만 원이요. 지금 52만 원대에서 네,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위로 조금만, 보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왜냐면 이슈와 뉴스가 있어야지만 이 주가는 크게 반영하는데 네. 지금 다른 쪽이 워낙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이쪽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네. 짧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인 일진 머티리얼즈 최인호 전문가님이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2등 효성 첨단 소재는 짧게 바라보시고 53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상형 월드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장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